오늘 또 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또 말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 나 여기서 들었구나. 제가 네. 어디서 듣고 있는지. 저도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예. 처음에 거의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0%까지 밀렸었고요. 지금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5%까지도 내외로.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힘을 내줬으면 힘을 좋겠습니다. 내주길 바랍니다. 하필 어제 그 박상혁 편집장님께서 미국 반도체를 혼내러 그렇죠. 이제 SOX 들어갔다 했는데 마이너스 6% 마감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슬프지만 웃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알 수 없는 마력 아니겠습니까? 인간지표. 그래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올라가지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오르고 반도체는 맞습니다. 떨어지고. 네, 블록미디어 그렇습니다. 김재희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만평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얘기해 드릴 거긴 한데 이제 작년에 트럼프의 이제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디지털 자산에서. 네, 크립토 대박이 났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클래리티 법안의 진전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추측과 그리고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견해도 약간 있어가지고 이번 만평은 박스권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조금 곤혹치러하는 모습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팔아서 6억 달러 벌고요. 또 다른 또 영역에서 5억 달러 벌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돈 많이 번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러면은 100%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뭐 윤리조항도 말 나올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돕지 않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관심 없을 것이다. 그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네. 네. 거슬리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웃는 표정이. 아무튼 잘 만드셨어요, 만평을. 굉장히 얄밉게 속을 그림을 잘 그린 긁네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비트코인은 좀 올랐습니다. 네, 1시간 봉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시간은 제가 아침에 좀 더 일찍 해가지고 59,000달러인데 지금은 다시 6만 달러대를 또 회복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보시면 조금 이렇게 박스권을 갔다가 오늘 자정께쯤에 좀 올랐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 가격을 회복하고 오전 중에 한때는 6만 1,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6만 달러 안팎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이긴 했는데 이걸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보합이 굉장히 극단적인 보합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보합인데 어떤 주식은 10% 오르고 어떤 주식은 10%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메타가 사실은 덩치가 큰데 얘가 거의 장중에 10% 넘어가면서 사실 지수의 균형을 맞추는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비트코인이 좀 상승폭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한 2%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뭐 일시적으로 2%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 6만 달러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세여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상승이 왔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 최근에 보면 나스닥이 올라도 비트코인 좀 떨어지고 약간 이런 장세가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같이 화면 보시면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다 좋진 않았습니다. 하락을 모르고 오르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나 내렸었고요. 메타가 발표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친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메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메타가 어제 굉장히 재밌는 발표란 게 아니라 보도가 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뭐 익명의 이 취재원을 인용을 하면서 메타가 지금 남는 컴퓨팅 파워를 파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클라우드를 합니다. 네.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뭐 아마존도 하고 있고,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메타가 이걸 하는 거는 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반도체 하락에 좀 트리거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냐면, 메타가 원래 지금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짓고 있었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걸 짓는다고 했었는데 이걸 왜 팔아?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넘친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그러면 다 찼다는 얘기인가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어저께 좀 많이 떨궈졌던 것 같고요. 오늘 그렇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은 처지죠. 사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뭐 이런 반도체 주들과 그래서 이제 어제 반도체 AI 관련해서는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이제 다른 주가가 올라갔는데 뭐가 올라갔냐면 그동안 좀 AI 반도체 이렇게 짓눌려 있던 AI 그러니까 SaaS 그러니까 원래 IT 서비스인데 AI 들어오면 얘네 다 죽어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는 보합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는 광경이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요즘에 5분 동안 거래가 1000개가 찍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1000개가 많이 찍히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800개, 1000개가 찍히면 이거 이례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 메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10분 동안 1500개 거래량이 터지더니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또 여기로 유동성이 쏠릴 것 같네 하면서 좀 몰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가설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하루 봐서는 알 수 없고 만약에 오늘도 AI 반도체가 좀 안 좋다. 그리고 순환매가 이제 뭐 헬스케어로 가든 아니면 어제처럼 이제 IT 서비스주로 가든 다른 데로 도는 와중에 비트코인도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라던 시나리오가 사실 이제 불이 켜지는 겁니다. AI가 주춤하면서 그 돈이 이쪽으로도 오나? 약간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였는데 사실 어제 그 약간의 단초가 있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다른 방송에서 비트코인 상승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왜 올랐는지 모르더라. 아마도 메타가 쏜 그 공이, 쏘아올린 그 공이 약간 트리거가 됐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메타가 혼자서 이거 공식 발표도 아니고 공식 발표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그냥 기사라서 이게 AI 수요 감소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자극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과하네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편집장님.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작은 뉴스, 그러니까 공식 발표도 아닌 뉴스에도 약간의 유동성이 생겨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 거래량이 늘고 이제 금액이 올라간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하락장이 끝나기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사인을 보여줘도 우리는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하락장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생각 어떠세요? AI 반도체 관련 주들은 지금 너무 많이 과열돼서 올라 있는 상태이고 비트코인 또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언젠간 이 거품이 조금 꺼지고 다른 쪽으로 자산을 이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늘 대기 수요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격이 싼 상태니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내려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엔 조금 힘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ETF도 양전환을 해야 되고요. 순유입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 하루만으로 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크립토 방송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케빈 허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 얘기 안 한다라고 했는데 많이 했나 봐요. 요즘 얘기를 안 한다고 한 것 치고 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제 자리는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씩 하는 자리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신트라 포럼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고 갔는데요. 이 사진은 그냥 참고 사진입니다. 좀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늙으셨고, 보시면 일단 신트라 포럼에서 또 다시 한번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뭐 인상도 동결도 아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물어보는 유도 신문 같은 질문에는 입을 꾹 닫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좀 열린 결말로 끝냈다라는 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조금 약간 완화시켰는데 그 때문인지 이따 장표로도 보여드릴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예측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줬는데요. 그래서 잠깐 뭐 비트코인이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뉴스 헤드라인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이 자금이 순환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겹쳐서 어젯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제 독립적이다, 변화가 없다라는 발언도 이날 했는데요. 트럼프와 계속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선을 또 그었습니다. 또 이제 뭐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워낙 유동성이 민감한 자산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AI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케빈 씨가 취임 전부터 AI가 이제 생산성을 올려서 이러한 좀 금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 투자는 좋은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좀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 안 한다고 했는데 AI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물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사람 취지대로라고 하면 기사가 안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해서. 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일단 물가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가가 지금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높죠. 앞으로 또 예. 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태스크포스 얘기했던 거. 네, 다음 주 중에 태스크포스 일부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죠. 네. 이제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대신 뭐 5가지의 TF를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케빈 씨가 첫 번째 회의에서 했던 주요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금리 전망이 뭐 소폭이긴 하지만, 네. 뭐 아주 그 의미 있다라고 저희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하루 차이에 네. 약간 동결로 조금 더 전망이 우세해졌다라는 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신트라 포럼에서의 케빈 씨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보시면 당장 이번 달 말에 있는 7월 FOMC 금리 전망에서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동결은 66%, 그러니까 60% 중반대, 그리고 인상이 33%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20%대로 금리 인상 전망은 내려왔고 오히려 동결 전망은 70%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꽤 의미가 오. 있게 변했네요. 한 네, 5% 맞습니다. 정도 변했으면. 많이 변했네요. 네, 또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네, 9월도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0.5% 포인트 인상 전망까지 포함해서 인상에 넣은 수치고요. 네. 이제 전날에는 32% 동결 그리고 67% 거의 68%에 가까운 이 비율이 인상을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은 60% 초반으로 내려왔고 동결은 30% 후반대 중후반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후에 FOMC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이게 7월 달이 60%대냐 70%대냐가 인상이 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70으로 가니까 동결하겠네라는 느낌이 좀 확 드네요. 드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케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비트코인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큰 네. 뭐 무리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시장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온통 클라리티 법안. 맞아요.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이 옵니다. 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뭘 좀 체크해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 네. 어제도 나오고 엊그제도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아무래도 이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4일에 상원에서 이제 휴회를 시작합니다. 좀 깁니다. 12일까지 휴회를 이제 보내고 13일 날 복귀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일 정도밖에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20일 사이에 뭐 어제 박상희 편집장도 얘기해줬지만 처리해야 될 중요한 법안들이 워낙 많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8월 휴회 전에 입법을 진행을 해야지 이게 올해 안에 타결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기한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러니까 다음 달 휴회 전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또는 그 이후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을 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제프리스에서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시 무조건 이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재를 맞을 이제 종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수익 구조 자체가 깊은데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뭐 스테이킹, 대출, 그리고 USDC 리워드 같은 핵심 비즈니스가 모두 규제 회색지대에 있는데요. 이 그레이존에 있다 보니까 뭐 SEC의 집행 리스크가 계속해서 연루가 될 수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뭐 CFTC냐, SEC냐, 뭐 이런 명확한 규제를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규제 리스크가 코인베이스를 압박할 수 있다. 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 거의 순수 악재라고 하는 박스 하단에 보면은 거의 순수 악재면 그냥 순수 악재죠. 네, 네. 저거는 사람이 100%. 쓴 것 같은데 서클과 달리 시간을 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아마 편집님이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서클도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서클도 지금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예. 서클에 투자를 했었는데 네. 작은 목소리로 그럼. 진실을 네. 토로하는 우리 편집장님. 어제 나오셨다면 굉장히 눈물을 흘리셨을 로스 수 컷을 있거든요. 네. 예. 30%. 네. 그럼 서클 뉴스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네, 바로 서클이 서클 이어지는데요. 주주로서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 네, 서클은 이제 법안이 통과가 지연될 경우 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 기업이기 때문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프리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서클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처럼 제3자가 USDC 보상 구조를 이제 막는 조항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USDC 관련 네. 리워드 이런 부분이나 이런 성장의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서클 입장에서는 법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준비금 이자 외에 다른 비즈니스, 뭐 결제나 온체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서클이 출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제프리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네. 그 실적 발표 때 아크 발표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아크는 이 타임라인에는 못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다른 회사 대비해서 조금 강점인데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클 입장에서는 좀 더 길어져도 뭐 나쁠 거 없다. 근데 이게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무한 경쟁으로 이제 네, 돌입을 하는 맞습니다. 약간 그런 일단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새로운 서비스도 출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규칙들이 좀 생기고 네.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도 확실해지는 건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쨌든 서클도 결국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아니 아크 얘기를 해서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아크지만 아크 인베스트의 네. 캐시우드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서클하고 코인베이스를 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뭔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그걸 네, 제가 이런 보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예. 그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갈리더라고요. 아, 어떻게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가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테슬라 엄청 올라가면서. 근데 그 뒤에 얘네가 맞춘 게 별로 없지 않냐. 이건 악재다. 지금 와서 이걸 산다? 약간 이런 시각들도 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술주만 전문적으로 보는 하우스인데 그렇죠.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래서 사실 네. 이제 보통 이 아크인베스트가 한참 왕년에 그 영향력을 끼칠 때를 생각해 보면 샀으면 올라야 되거든요, 가격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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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저 시나리오 좋아하거든요. 아, 시나리오. 네. 이거 안 좋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 인생에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올해는 어쨌든 크립토 네. 플러스도 하고 아, 제가 크립토 플러스를 근데 클라리티까지 시작했는데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지금 데일리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 방송이 시작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맞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고 클라리티 법안도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대박이죠. 행복사죠. 네. 저는 통과될 것 같다고 믿고 있어요. 아, 네. 네, 며칠 전에 그 이제
밀러 화이트하우스 아저씨의 그 네. 강력한 그렇죠. 주장을 그 미소 섞인 네. 네, 괜찮아 될 거야 네. 기다려라는 말이 네. 아직도 이제 좀 남아 안도가 있습니다. 되네요. 네. 근데 시나리오가 3개나 있습니까? 뭐 네. 이게 통과 아니면 실패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칼씨나 폴리마켓 트레이더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통과되냐 아니냐 이렇게 보통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두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칼씨 그리고 폴리마켓 갤럭시 디지털의 이런 추측들을 좀 모아서 네.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일단 휴회 전에 통과한다. 뭐 연내 통과죠. 이게 1번. 그리고 내년 중으로 연기된다. 이런 연기 시나리오를 2번. 그리고 네. 사실상 실패. 이제 한 4년 뒤쯤에나 이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3개. 그래서 뭐 통과, 보류, 실패 이렇게 좀 3개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휴회 전에 통과. 가능성은 35에서 45% 사이로 좀 밴드가 나왔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주,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결론이 나야 된다. 근데 이제 기대감은 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5월에 상원 은행이 마크업을 통과하면서 그때 이미 가격이 좀 올랐어가지고 클래리티 네. 법안으로 오를 수 있는 분에 어느 정도는 이미 가격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실제로 통과를 한다면 뭐 주요한 기업들과 같이 이제 가격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를 좀 살펴보면 이게 27년으로 연기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많이 예상을 하지 않은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일단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내년으로 이제 이게 이연이 되는 건데 사실 내년이 되면 이 클래리티 법안을 좀 강력하게 통과 주장을 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이제 은퇴를 하고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사실 누가 키맨으로 나설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계속 이게 좀 천천히 축소가 되긴 하겠지만 누가 키맨이 될지 모른다는 이 리스크도 같이 상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이어지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가 되는 게 네, 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왜냐하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내년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네. 이게 호재가 되지도 않고 악재가 되지도 않고 일리 있네요. 네. 계속 좀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떠다니고 아예 있지만 완전 실패다. 그러면 가격엔 반영이 잠깐 네, 버려. 털 이렇게 하면 수가 되는데. 없잖아요. 차라리 네.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죠. 털 수가 포기를 없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런 시나리오고요. 네, 세 번째는 그냥 안 된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2030년까지 논의가 되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이 가능성은 낮긴 낮습니다. 15에서 25%. 네. 그래서 법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 누가 이걸 규제할 건지 명확하게 해주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회색지대에 계속 있고 리스크는 상존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몇 년간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로 반영이 된다. 대신 이게 만약에 악재로 딱 끝나게 된다면 뭐 시장은 금방 또 다른 호재를 찾아서 떠나겠죠. 네. 여기 보시고 이게 합계가 숫자가 다 합이 안 맞는다, 100%가 안 맞는다 하는데 이게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각각의 네.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맞습니다. 네. 예. 각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2027년으로 밀리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논리의 가장 큰 부분이 미국이 돈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국채를 찍으려고 하면 국채 수요처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추진이 될 텐데 일단 이게 연내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네. 촉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3번도 2번도 아니 2번이었다가 3번으로 가는 그렇죠. 시나리오죠. 네. 눈물이 납니다. 네. 기망고문. 네. 기망고문이 일어날 수 있는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잠깐 만평 보면서 드렸습니다만 네. 트럼프의 2025년 디지털 자산 투자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부럽더라고요. 일단은 네. 얼마 번 겁니까 이게? 14억 달러? 예, 네. 1.40억이니까 네. 14억 달러. 14억 달러를 벌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윤리청 OGE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 총 이제 재산 목록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자산 부분만 좀 모아봤습니다. 네. 뭐 일단 당연히 트럼프 민코인 굉장히 수익이 좋았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를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이런저런 네,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이더리움도 투자를 해서 여러 수익을 냈는데 그게 총 14억 달러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와. 물론 이제 작년도까지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이 9만 달러대였기 때문에 좀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어가지고 뭐 수익이 당연히 날 수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이번에 발표가 돼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더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트럼프의 수익이 컸다는 게 클래리티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포인트인 건데요. 네. 네, 보시면 트럼프가 코인 대박이 났지만 이게 왜 클래리티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 클래리티 법안 입법이 좀 지연되는데 디파이 뭐 개발자 보호 관련 조항과 그 다음으로 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윤리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윤리 충돌, 윤리 뭐 관계자와 그 공직자 윤리 관련된 조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 진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분명 공직자 윤리 조항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이걸 강하게 가지고 와서 드라이브를 이제 반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책 드라이브를 트럼프가 또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 앞에 보시면 비트코인 5천만 달러 갖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도 이제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뭐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 매각 소식이나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작년도에 9만 달러를 넘어서던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뭐 8천 달러까지도 내려오고 6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랑 똑같이 그렇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평균가가 이미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둘 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 자산 손실 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다시 시장을 부양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또 시장의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4억 달러 번 거는 작년 말일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좀 아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한 40% 네. 이상 손실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알트코인이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가격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다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클래리티 네. 법안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통과를 시켜야죠. 네. 이게 쭉 보면 그냥 주식을 많이 갖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좀 주가가 안 좋을 때 스트레티지가 생각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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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를 이제 많이 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뭐 정책이나 발표에 좀 더 힘을 쓰고 뭐 로비를 하고 이런 것과 예. 좀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좀 양면의 좀 해석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STRC하고 이제 MSTR 가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10% 정도 MSTR은 올랐고 STRC도 거의 지금 맞습니다. 이제 한 90달러 가까이 회복하지 않았나요? 지금 88달러 네, 정도. 퐁당퐁당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스트래티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조정하는 곳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주가는 올랐지만 목표가는 또 내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뭐 켄터코드나 이제 뭐 TV코인 같은 곳에서는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목표가를 1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TD 코인에서도 260달러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하향을 했지만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네, 가격이죠. 원래 워낙 높게 잡았어가지고 하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상태이고요. 켄터 피츠제럴드나 벤치마크는 또 제가 일전에 소개도 해드렸는데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의 경우에는 212달러를 유지했고 그리고 벤치마크는 570달러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 이제 그 김동완 대표님께서 이런 목표가가 나오면 주로 네. 이제 밑에 있는 것들에 조금 더 그렇죠.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예, 그렇다면은 목표가 130달러, 260달러에 조금 더
좀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예.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친 다음에 평균 내면 대충 맞습니다. 200달러는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실 이제 MSTR을 다 보유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안 하고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안 하고 없더라고요. 있지만 비트코인의 그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좀 살아남아 줘야 되는 그쵸. 약간 응원은 하고 있죠. 네, 오묘한 상황입니다. 네. 네. 예,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전해주신 김재희 편집장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